방송통신위원회 이은기 의원입니다. 저는 KT의 대규모 통신인력 구조조정, 6,000명 구조조정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과거 아현동 화재 사건 때 그런 인프라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겨우 지금 그런 인프라를 구축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무려 6,000명이나 되는 인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KT 사장이 바뀌고 얼마 안 돼서 내놨습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제가 KT 일대 주주가 된 현대차의 일대 주주 과정에서 서류 심사 한 번으로 일대 주주가 현대차로 바뀐 것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민간 사적 자본인 현대차가 대주주가 됐을 때의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대주주가 바뀌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 계획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이 계획을 막지 못한다면 국내 통신 대란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과학기술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서 과기부를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 질의하고 이 문제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KT 노동자들과 연대해서 반드시 구조조정 계획을 처리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구 국회의원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동에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 국회의원 이용호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에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제가 거대 공용 공기업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신랄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에서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불법 파견을 자행해왔고 이에 따라서 용역 하청 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3년 만에 법원에 승소 판결을 얻어서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직접 고용을 해야 한 이 한국전력은 직접 고용 대신 집단 정리해고를 자행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가라 이런 방식으로 계속 꼼수 시도만 진행하다가 결국은 집단 정리해고까지 자행했습니다. KT 이번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은 5,700명 정말 이런 숫자를 감축한다. 말이 좋아 감축이지 이 노동자들의 3터와 1터를 송두리째 빼앗는 혼란에 빠뜨리는 정말로 엄청난 사안입니다. 노동자들뿐만이 아니고 노동자들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들의 삶까지도 파탄낼 수 있는 정말 어마무시한 행태입니다.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KT 독자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이 담당했던 업무라고 하는 것이 과연 KT가 담당하지 않고 자회사 또는 외주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있습니다. 내용적 절차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KT의 이번 감축 방안 발표는 철회돼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기업 경영, 그것은 불법 경영의 다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노사법치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짜 노사법치다, 친기업 반노동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이번 KT의 불법적 경영 행태, 일방적 경영 행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환노위와 오늘 함께해 주신 이용기 의원님 그리고 가방이 더불어민주당이 이 부분 끝까지 관심 갖고 문제 해결하는 데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송조 방송통신협의회 노상교 의장님의 말씀 있겠습니다. 먼저 이제
주께서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통신산업의 근간은 기술력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품질은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의 기술력에 달려 있습니다. 통신산업은 81년도 한국전기통신공사로 시작됩니다. 원래 제신부에서 다루던 통신 분야를 공사체계로 분리하여 운영해 왔죠. 그리고 그 근간은, 그래서 그 발전의 근간은 통신기술의 발전에 있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집적화를 이뤄냈고 그 집적화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통신 장비의 발전은 더 빠르고 더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통신 발전은 바로 통신 엔지니어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앞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2018년 KT 아연전화부 화재 당시에 신문 기사 제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신선 새로 깔 KT 정직원은 없다. KT 아연전화국 사고는 청문회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KT는 그나마 엔지니어를 보강하고 통신부와 전신주 점검 등을 수행했지만 시간이 지나 현재는 이렇게 5,700명이나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6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통신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엔지니어들을 쫓아내겠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민영화, 쪼개기 등을 통해 이런 기업의 행태가 그 불편은 바로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윤석열 정권이 사통신사업자 언급하면서 선정까지 했었죠. 그러다가 사통신사업자는 결국 사업 개시를 포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재건시설 투자 대비 수익률에서 플러스 요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통신산업은 재반시설, 통신선, 기지국, 교환국 체계가 관건입니다. 지금도 상간 오지나 건물 밀집 지역에 있어서는 KT 회선을 LGU 플러스나 SK가 임차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규 택지 개발을 할 때는 도로를 신설하게 되면 한국전력과 KT에는 공문을 통해서 사전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통신산업은 재반시설이 안정적으로 갖춰져야 하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술력이 축적되었을 때 통신 품질은 확보되는 것입니다. 통신의 공공성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올해 초 윤석열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겠다면서 시행령을 고쳐서 단통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통법이 폐지되면 국민들에게 요금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통법이 2014년도에 만들어질 때 그 상황을 보면 단말기 공짜로 나눠주면서 가입자 유치 경쟁을 벌이던 통신사의 단말기 지원 정책을 국민 대다수가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10여 년 전 단말기 공짜 폰을 특정 사이트에서 새벽 시간에 신청해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숫자는 전체 가입자의 1%도 안 됐습니다. 통신 3사 하룻밤에 쓰는 마케팅 비용이 4천에서 5천억 원이었습니다. 당시에 통신 가입자가 5,400만이면 전체 한 대당 단말기 100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1%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던 혜택을 그나마 단통법을 만들어서 단말기 요금, 단말기 지원 금액을 공시하도록 해서 같은 단말기를 전 국민이 동일하게 혜택받을 수 있게 했던 게 단통법입니다. 아니 통신공공성 얘기하는데 단통법 얘기를 왜 하냐 싶으시죠? 사실 통신은 이제 누가 뭐라고 해도 공공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국민 인구수보다도 더 많은 가입자 수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국민 모두가 사용하고 있는 공공재를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성의 확대라 생각합니다. 단통법의 지역적인 해결책보다 통신공공성의 진짜 통신공공성은 재공용화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통신 3사가 5G 구축을 하기 위해서 썼던 돈이 30조를 넘는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개 회사가 하면 10조면 합니다.
거기다 조금 돈 더 써서 한 15조 정도 하면 훨씬 더 품질 좋은 통신 품질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것에 공공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KT 노동자 공공노동조 KT 노동자 지부 김명 부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T 새노조위원장 김민영입니다. KT는 무리한 인력 감축의 부끄러운 역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5,700만 원을 또 구조조정 인력 감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회사에서 얘기하는 이유가 굉장히 웃깁니다. 첫 번째, 대규모 정년퇴직이 있을 거라서 현장에 사람이 없어서 구조조정한 겁니다. 사람이 없으면 뽑으면 될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ARCT 컴퍼니로 가기 위해서 구조조정한다고 합니다. ARCT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ARCT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네트워크 위에 기량자들의 고도의 기술을 얹고 그리고 그 네트워크를 고도화시킬 때에 제대로 된 ARCT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KT의 전국에서 최고의 품질을 가진 데가 어디입니까? KT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기량자가 KT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자회사를 신설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내보내려고 합니다. 왜 이러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018년 아연화재를 기억하실 겁니다. 통신을 비용으로만 보고 인력 감축, 광역화, 집중화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한 게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고 당시에 황창규 회장은 청문회에 불려 나와서 선로 분야 인력을 보강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인력 보강은 고사하고 그 인력 부분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제2의 아연 사태를 맞이하려는 겁니까? 지난 20여 년간 KT는 아주 폭력적이고 강압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하면서 6만여 명이었던 직원들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가능했던 인력 구조조정이 KT의 혁신을 만들어냈습니까? 효율을 만들어냈습니까? 미래 비전을 만들어냈습니까?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국가 전략 자산이었던 인공위성 팔았지요. KT의 큰 자산이었던 부동산 팔았지요. 그리고 해외 사업한다면서 3,000억 이상의 손실을 봤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BIT 사업한다고 해서 KT가 최초의 적자로 기록되는 적도 있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일들이 KT에는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직원들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낙하산 경영진들이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 한때 KT는 삼성보다도 시총이 높은 1위였습니다. 1위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동통신 가입자 수 3위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고혈과 눈물을 짜냈던 구조조정이 실패한 프로젝트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KT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고 KT 정상화를 위해서 이번 구조조정은 백지화되어야 합니다. 하여 요구합니다. 첫 번째, KT의 경쟁력의 원천은 부동산과 네트워크입니다. 부동산은 낙하산 이석채 회장이 팔아먹고 네트워크는 김영석 대표가 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년 통신의 명가를 사실상 해체하려고 하는 건데요. 없애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AICT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고 있는 이때에 이런 국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라도 네트워크를 분사할 것이 아니라 젊은 인재들을 더 뽑고 선배들의 기술을 전수받아 네트워크를 더 고도화시켜서 여기에다가 미래 먹거리를 얹혀야 됩니다. 이런 세 판을 짜야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을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기간통신 사업자인 KT 네트워크는 국가 신경망으로서 그 중요성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구조조정에 제대로 타당성 검토 하나가 없었다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하여 유관부서에서는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잘 되었는지 제대로 되었는지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조조정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머리맡 대고 논의하고 협의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저희 새노조에서 수차례 회사의 구조조정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것을 요구했으나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답변이 없었습니다.
일로소에서도 강압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농성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구조조정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심의와 성실로 대화에 즉각 나서길 바랍니다. 셋째, KT는 희망퇴직 이후에 신설법인으로 보내는 것이 체질 개선이니 효율이니 하는 거짓 선전을 멈추십시오. 가장 손쉬운 구조조정을 단행한 김영석 대표의 무능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낙하산이 많이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낙하산을 받아서 친정체제도 구축하고 연임을 하는 것이 연임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내부의 우려가 높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구조조정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임을 역사가 증명해주는 바 즉시 이번 구조조정을 멈추십시오. 넷째,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서 KT 세노조에서 수긍하는 분위기라는 가짜뉴스가 또 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저께 인력 구조조정 대상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장 591명 대답했고요. 내일까지 다 받아서 최종 보고는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구조조정의 95%가 반대한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KT 구조조정이 KT 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84%가 아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인력이 부족해서 구조조정을 한다는데 89%가 추가하면 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회사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56%가 낙하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렇듯 현장 당사자들,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이 불합리하며 KT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섯째, 만일 이번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면 KT 세노조는 대상 노동자들과 함께 선로 업무를 비롯해 대상 업무들이 없어지지만 KT에 남아 KT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당사자들의 전적 동의 없이 신설법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또한 희망퇴직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기량자들이 본연의 일을 빼앗기더라도 KT에 남는다면 신설회사는 만들어지겠지만 우수한 기량자들은 KT에 남아 다른 업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효율적이고 KT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임을 잘못된 경영 판단을 하신 것인 거라는 겁니다. 하니 이번 구조조정은 실패할 구조조정이기 때문에 포기하십시오. 이사회 또한 이에 대해서 신설법인을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KT 미래를 위해서 더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설립을 유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KT 노동자들은 대한민국의 신경망을 만들고 유지해온 자부심이 있습니다. 지하되는 더러운 오물 속에서 땡볕 전신주에서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KT 노동자들이 그 초석을 다졌다고 자부합니다. 통신의 기본을 버리고 노동자를 버려서 KT의 미래 없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단단히 가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본이 튼튼해야 기초가 잘 만들어져야 그 위에 무엇을 얻든지 간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은 비용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통신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제2의 아연의 사태, 제3통신대란이 나타나지 사태가 되지 않을 겁니다. 또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대한민국이 IT 대국으로 나아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길이 저희 KT 노동자들은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